제가 약 2주 전에 이곳 작업실 옥상에서 캔버스를 40여 개 펼치고 캔버스를 밑바탕 작업을 했습니다. 즉 제소를 칠하고 또 제소를 칠한 그 위에 아크릴 밑바탕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펼쳐진 캔버스는 유화물감을 칠한 것인데 약 2주 동안 건조 중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번거롭게 캔버스를 밑바탕 작업에 신경을 쓰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야기 드릴까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그렇습니다. 밑 기초 작업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밑 기초, 그 다음에 기둥이 튼튼하고 벽이 튼튼해야 거기에 또 멋진 집이 오래오래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면 위에 나타나는 그림도 잘 그려야 되겠지만 그 그림이 바탕이 되는 캔버스 밑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펼쳐진 흰색 캔버스 위에 칠해진 것은 유화물감으로 칠한 것인데, 유화물감을 칠한 이유는 그냥 유화 그림을 그리기 전에 이 밑바탕에 흰색 혹은 이렇게 미색으로 색깔을 칠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름 같은 경우는 한 3, 4일 정도 건조되지만 겨울에는 좀 건조 속도가 느리니까 2주가 지났는데도 아주 완전하게 건조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캔버스 50호에 아크릴 물감으로 이 배경 바탕 그림을 그린 것이고, 이것은 캔버스 20호에 얼마 전에 그렸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젯소를 서너 차례 칠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아크릴로 배경 밑바탕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근데 젯소는 또 물기에 따라 갖고 그림 그리는 그 효과에 따라 갖고 적게는 3차례 정도, 많게는 6, 7차례 그리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배경 이미지를 아크릴로 그리기도 하고 또 유화로 밑바탕 그림을 그리기도 합니다. 좋은 그림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림 자체가 좋아야 되겠죠. 뭐 여기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오늘 제가 얘기할 그러한 사항은 아닌데,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릴 때 사용하는 미술 재료에 관한 것입니다. 미술 재료를 잘 사용해서 그리는 것은 단순히 그림의 효과뿐만 아니라 보존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구분해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작품을 감상할 때 그 화려한 조명에서, 그러니까 자연광이 아니고 특히 이제 실내에서 조명에서 또 어두운 곳이라든가 이런 거 볼 때는 그림을 제대로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한 겁니다. 자연 조명에서 봤을 때 그림의 색감과 미세한 그런 효과,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제해야 할 것이, 그림을 제대로 감상하려 그러면 자연광, 태양광이 비춰지는 곳에서, 또 적당한 인공 조명이 좀 있는 그런 곳에서 봐야만 그림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액자라든가 이런 화려한 것의 외형에 그림의 어떤 그 재료를 제대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없을 때는 그림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또 그림이라는 것이 이 표면으로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뒷면에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즉 캔버스에 나무 틀은 어떻게 사용했고, 또 이 천은 어떻게 했고, 또 이 천 위에 그려지는 그림은 어떠한 단계를 거쳤는가, 이것은 겉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을, 빛깔은 아주 잘 익은 것처럼 예쁩니다. 감을 먹는데, 그런데 제대로 익지 않은 감을 먹을 때 하고 제대로 익은 감을 먹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겉으로는 빛깔이 좋아서 이렇게 먹어보시면 제대로 익지 않은 떫은 감은 아예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이 그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렇게 좀 번거롭지만은 새 캔버스를 사면 젯소를 이렇게 아크릴을 칠하고 할 때는 보통 4, 5번, 유화를 칠할 때는 평균 한 3번 정도 칠하고, 젯소를 칠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유화를 칠하거나 아크릴을 칠하고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이거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림의 효과 자체가 일단은 좋기 때문인 겁니다. 효과 자체가 좋은 거고 그 다음에 보존이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용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과정을 제대로 자연광이라든가 그런 거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보지 않으면 사실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생천 사는 그 위에다가 그림을 그려도 그 효과는 별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그림을 구분할 때는 1차적으로 좋은 그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서 그림을 감상을 해야만이 이 그림에 대해서 제대로 감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감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 감을 직접 먹어봐야만이 생감인지 제대로 익은 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밥을 아주 맛있게 잘 지어진 밥과 또 제대로 설익은 그런 밥을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림은 제가 이제 그림을 많이 보다 보면 저는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판단합니다. 아, 이 그림이 정말 색감이라든가 또 밑바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고급스러운 색감으로서 그림이 잘 나타낸 그림이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 이런 것을 저는 어느 정도 구분하는데 근데 제가 감상하더라도 그것이 자연광이라든가 조명이 잘 들어오는 그런 곳이 아닌 좀 어둡고 또 뭐 불빛이 현란하고 심지어 뭐 액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림에 감상을 방해할 경우에는 제대로 감상이 될 수 없고 작품을 구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적으로 그림을 감상할 때 그런 제대로 된 감상의 조건이 되는가,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재료는 어떤 것을 사용했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해야만이 그림에 대한 작품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렸던 그림을 중심으로 그 그림의 과정과 효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미술 재료의 사용에 대한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왜 제가 이렇게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서 그림을 그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캔버스 위에 젯소를 4-5번 칠한 다음에 젯소를 4-5번 칠한 이유는 그만큼 그 위에 칠하는 아크릴의 어떤 미세한 그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아크릴 물감은 그 물을 사용하는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유화로만 그릴 수 없는, 나타낼 수 없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은은하게 물 위에 어떻게 번져가는 그런 효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배경에 아크릴 그림을 그리기 전에 젯소를 칠한 다음에 이 물을 아크릴 스며 들어가는 이런 효과, 이런 효과는 유화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에 담백하고 번지는 느낌, 이런 효과들, 이런 것들을 아크릴 물감으로 그리고 그 위에 매화나무라든가 꽃은 유화 물감으로 그린 겁니다. 물론 이 배경에 쓴 아크릴 물감을 쓸 때도 아크릴 물감으로만 그린 것은 아닙니다. 여기다가 젤 미디움과 크리스탈 미디움을 사용하면서 적절한 그 윤기와 마테리얼 효과를 변화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화 물감을 칠하기 전에 아크릴에서도 이미 미디엄에서도 그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이 유화 물감을 그릴 때도 윈젤 리투사에서 만든 그러니까 리퀸 그 재료를 유화 물감과 섞어서 사용합니다. 리퀸 유화 물감을 섞어서 쓰면 그 리퀸이라는 것은 굉장히 유화 물감을 좀 빨리 마르게 하고 두껍게 칠해도 갈라지지 않고 무엇보다 이 윤기를 오랜 시간 보존합니다. 그 윤기를 보존하는 것은 그 리킨 재료가 막강한 그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아크릴 물감과 유화 물감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같이 그리는 그림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젯소를 칠한 그 위에다가 이런 그 담백한 느낌은 아크릴 물감을, 그 다음에 이 나무와 꽃은 유화 물감으로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효과를 그리더라도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그 아크릴은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유화 물감으로만 그린 겁니다. 좀 겨울에 춥고 스산하고, 매화꽃이 원래 겨울에 늦겨울에 피거든요. 지금 이제 그 1월 말일인데 현재 지금 남쪽 지방에서 유화가 아니라 그 매화꽃이 피고 있는데, 그 겨울에 스산하면서도 막 매화꽃이 꿈틀꿈틀 피어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갖고 의도적으로 이제 유화만으로 이건 좀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방금 보여준 내 작품은 그 매화 그림을 그린 건데 배경을 아크릴 물감으로 사용하면서 유화로 그린 것과 이렇게 유화로만 그린 그 각기 다른 효과가 있는 표현인 거죠.
근데 요것도 보면 이것은 그러니까 캔버스 그러니까 나무 스기목 나무 위에 이렇게 캔버를 씌워서 그린 것이 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기목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새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알루미늄 그 나무 알루미늄 틀 위에 씌워진 캔버스를 또 사용을 합니다. 근데 가격은 사실은 이쪽 알루미늄으로 제작한 것이 똑같은 크기, 똑같은 두께입니다. 천은 똑같은 건데 이 알루미늄이 훨씬 더 비쌉니다. 그런데 이게 그 나무로 캔버스 나무 틀로 만든 것이 가격이 얼마냐고 물으면 사실 이 똑같은 재질, 똑같은 크기라도 구입하는 데에 따라 갖고 또 거래의 관계에 따라서 약간씩 또 차이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사용한 나무의 재료 가장 비싼 것이 가장 고급스러운 것이 스기목이고 그 다음에 미송이고 그 다음에 또 잠복 같은 거 연결한 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두께가 얇고 그런 것들은 뭐 금방 썩어버립니다. 오래 못 갑니다. 이 뒤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알루미늄이라도 하더라도 이 알루미늄이 이 십자형으로 되어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일자로만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이것이 두께가 얼마냐에 따라 갖고 알루미늄 이 캔버스 틀의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캔버스 여기 20호입니다. 이 20호 캔버스가 가격이 얼마냐냐,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이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이거 굉장히 그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겁니다. 즉 캔버스 이 알루미늄의 이 두께 또 만든 형식에 따라서 가격은 2배, 3배가 차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기목이냐, 혹은 잡목이냐, 뭐 미송이냐, 혹은 뭐 전혀 그냥 출처를 알 수 없는 그런 나무냐에 따라 이 가격이 뭐 2배, 3배가 아닙니다. 거의 10배 이상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그 가격이 차이 나는 것은 분명히 그 품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 품질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당장 그림을 뭐 몇 달, 몇 년 보고 그냥 버리겠다 그러면 별로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잠깐 보고 소비해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그림이 오랜 세월 물리적으로 캔버스 뒷면뿐만 아니라 캔버스 앞면이 오랜 세월 잘 보존이 되고 감상이 되려고 하려면 그 가치를 높이려고 하면 좋은 재료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좀 제가 이 그림을 그릴 때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지만 그 번거롭더라도 그 효과가 오래오래 보존이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냥 어두운 실내에서 혹은 화려한 조명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이렇게 자연광이 들어오는 위치거든요. 제가 일부러 이게 자연광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도 그림을 제대로 좀 감상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좀 더 가까이에서 보여드리면 이 그림에 이러한 그 미세한 그 색감에 스며들어간 효과, 이것이 젯소를 여러 번 칠하면서 또 그렸을 때에 좀 더 깊이 있는 정말 고급스러운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아크릴 물감의 이런 효과, 그 다음에 이런 유화 물감의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맑은 색깔이. 근데 이것은 이 그림은 좀 부분적으로 제가 그리는 건데,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 제가 맨드라미 꽃을 그렸던 그림인데, 이 맨드라미는 그러니까 유화로만 이거 다 그리는 그림입니다. 전체를 유화로만 그리고, 그러니까 아크릴로 배경 바탕을 아크릴 아니고 젯소를 먼저 새 캔버스를 구입했을 때 젯소를 3차례 정도 칠한 다음에 그 위에 다시 유화 물감을 칠하고 그 위에 다시 유화 물감을 그린 건데, 이 그림을 보면 이 그림은 1년 동안, 그러니까 이 계절 때만 그린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해도 제가 관찰하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이 물감층을 쌓으면서 효과를 계속 살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는 캔버스 바탕을 그대로 뒀거든요. 이 그림 같은 경우 좀 더 많은데, 이 여백이, 그러니까 이 여백이라고 합니다. 이 여백이 제가 그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젯소와 캔버스 유화 물감을 칠한 그런 여백의 효과를 나타낸 겁니다. 사실은 이거 여백을 그렸다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칠했는 것과 그렇지 않을 경우에 캔버스 생천 그 바탕 그대로 둔 것은 가까이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또 세월이 지나면 이게 차이가 납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그 떫은 감을 먹었을 때와
우리가 제대로 익은 감을 먹었을 때 그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바탕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그 그림 자체의 유화 물감의 효과, 즉 이런 그 두께가 칠하고 해도 이게 갈라지지 않고 또 맑은 색이 유지되려 그러면 그 보조 재료 사용도 중요한 거죠. 당연히 그 유화 물감 자체도 그 좋은 물감으로서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가 사용하는 리퀸이 그렇게 이 두껍게 칠해도 갈라지지 않고 맑은 색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 그러면 그 과거에는 제가 뭘 그랬냐? 가장 대중적으로 쓰는 것이 그 린시드와 그 페트롤, 테레핀을 적절하게 혼합해서 쓰는 건데, 물론 린시드와 이 테레핀, 페트롤 를 또 좀 더 고급스러운 비싼 것을 또 쓰면 변색이 조금은 덜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되더라고요. 그래서 린시드보다는 사실은 뽀삐 오일이라는 것이 좀 더 고급스럽고 좋긴 한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이 리킨이 가장 그 그림의 변색을 막아주고 갈라지는 것을 가장 최소화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완성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또 시간을 두면서 반복해서 터치를 하면서 그리는 것이 그림이 훨씬 더 효과도 좋고 깊이 있게 그리면서도 또 여러모로 좋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이제 해바라기를 그리는 건데 전체적으로 유화로만 다 칠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맑고 밝고 경쾌한 이런 효과를 저는 그 좋아합니다. 그림에서 예전에 수채화를 오랫동안 그리면서 그런 그 맑고 싱싱한 그런 경쾌한 느낌을 좋아하는 것처럼 유화를 그릴 때도 저는 그런 효과를 좋아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방금 전에 보았던 그 맨드라미 그림보다는 그렇게 오래 시간을 많이 들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바탕에 그 젯소를 칠하고 유화 물감을 칠한 그 위에 그렸기 때문에 그림의 효과는 훨씬 더 그 발색의 효과라든가 느낌이 좋습니다. 이게 또 오랫동안 또 보존이 될 것이고. 근데 제가 모든 그림을 다 그렇게 그 유화 물감의 바탕을 칠하고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급하다 보면 저도 이런 경우에는 유화 물감을 칠하지 않고 젯소로만 여러 차례 칠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유화를 그렸는데, 이럴 경우에는 가능한 이제 주제가 되는 부분은 유화 물감을 좀 더 두껍게 여러 단계를 좀 더 쌓으면서 그리려고 또 노력합니다. 어쨌든 젯소는 반드시 칠하는 건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림이 굉장히 좀 빨리 그림을 완성을 시킨 겁니다. 이것은 미얀마의 그 바간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 미얀마 지역에서는 목조 건물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뭐 접근하는 것도 어렵고 요즘엔 더 힘드는데, 어쨌든 그 현장의 그 감동을 그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마 이틀 동안 아마 완성을 했지 싶은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런데 어쨌든 이 그림에도 이렇게 그 유화 물감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좀 더 느낄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이 배경에 그 다음에 이런 미색, 색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맛깔스럽게 잘 익은 감처럼 그렇게 그려진 것입니다. 그만큼 제가 이 바탕에 그 다음에 물감을 더 사용하는 또 기름과 이런 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경을 썼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 가장 최근에 그렸던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이런 것도 이거 원래 작년 겨울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완성했는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그 배경의 여백의 느낌 이런 것들이 결국 가볍고 그러한 것이 아니기 위해 갖고 제가 좀 바탕에 신경을 쓴 것입니다. 또 이런 부분에는 또 이 얼음 계곡 이 고드름이 녹아서 흐르는 이런 느낌, 그 시간이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적절한 맞대이르 두께의 효과를 살리면서 그 완성을 한 것입니다. 이런 건 좀 작은 그 해바라기 그림이지만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까이서 보면 좀 두께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간적 간격을 두면서
반복해서 그리면서 그 마테리얼 효과와 색감의 효과를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 이렇게 전부 다 이게 칠했다고 하면,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백의 그 효과를 살리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남긴 겁니다. 근데 그림이 제가 그리는 경우에 따라가서 주제에 따라 갖고 표현 방법을 사용하는 재료를 다르게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정리하면, 그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용하려는, 표현하는 주제에 따라 갖고 효과에 따라 갖고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그 다양한 효과가 이러한 과정을 좀 번거롭지만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효과에서도 차이가 나지만 또 보존에 대해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강조를. 이 그림은 백호 F 캔버스 세 점이 연결된, 그러니까 해바라기와 접시꽃이 피어나는 시간의 흐름 과정을 그린 것입니다. 이거 마지막 그 해바라기가 절정인 모습인데, 이 그림 자체의 내용도 그렇지만 이 여백의 느낌, 이 그림에서는 여백의 느낌을 특히 더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백을 그린 것이 아니라 이 해바라기와 접시꽃 이런 것을 그리기 전에 바탕을 젯소를 몇 단계 칠하고 그 다음에 유화 물감을 칠한 다음에 그것이 마른 다음에 완전하게 건조된 1년 이후에 제가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가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칠하는 물감이 결코 가볍지 않고 또 변색이 또 되지 않는 그러한 효과를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공을 많이 들은 거죠. 밑바탕에 공을. 그래서 색감도 아주 만족스럽고, 재밌습니다. 이게 참 접시꽃이 초여름에 막 피어날 때, 또 해바라기가 한여름에, 그 다음에 늦여름, 가을 이렇게 쭉 그 시간의 흐름입니다. 어쨌든 그림은 그 당장의 그 효과도 중요하지만은 두고두고 또 오래오래 그 변하지 않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